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아시아인의 의미, 아시아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알파 에듀케이션에서 운영하는 리브웰 테크 액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던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리 고등학교에 다니는 11학년 엄주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7살 권예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해주셔서. 사실 그 알파 에듀케이션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두 학생이 참여했던 리브웰 테이크 액션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좀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Live Take Action 프로그램은 네. 아시아계 학생들이 캐나다를 어떻게 경험하고 캐나다의 사회가 그들의 정신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의 바탕으로 8주간 진행되는데요. 아, 네. 8주의 끝에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그룹 프로젝트도 만들었습니다. 네.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토픽들을 다뤘나요? 네, 다른 주제 중에 예를 들어서는요. 네. 캐나다와 동양 사회에 있는 사회의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등등과 이제 그 똑같은 사회가 주는 이제 감정적과 심리적인 영향도 이제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정보들을 쉐어하고 그런 거죠? 네, 많이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네.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그 외에도 캐나다의 원주민에 관한 역사나 아니면 위안부에 대한 역사를 배웠는데요. 아, 그래요. 네, 위안부에 대해서는 한국에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위안부에 대해서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지만 이 수요 집회가 열린다는 것을 몰랐기에 되게 놀랐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원주민에 대한 역사는 네. 그 요즘에 주류 사회에서 계속 원주민에게 이 사회를 들어오게끔 계속 주류 강요한다. 사회로? 네, 네네네. 강요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강요할 권리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네,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꼭 한국 사람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죠. 한인 학생들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사실 위안부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등한시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생들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겠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위안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 문제를 또 학생들이 다뤄봤다는 것 자체가 참 신선하기도 하고, 네, 상당히 새로운데요. 자, 그러면 이 두 학생의 경우에는 뭐 다른 학생들도 많았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고 참가를 하게 됐고 또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나요? 네, 저는 첫 번째로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추천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네. 다룬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동아시아인들이 이제 어떻게 캐나다 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냐.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사회와 캐나다의 사회가 다른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집에 있으면 동아시아인들의 사회를 겪어야 되고 바깥에 가정에서. 나가면 또 캐네디언이 돼야 되니까 이제 이거를 밸런스하면서 어떻게 정신이 건강하도록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내용들이 있죠? 네, 그 외에도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캐나다에 대한 원주의 역사나 아니면 위안부의 역사, 그 외에도 많은 고정관념이나 아시안들에게 다른 사람이 받는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동아시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꼭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이 캐나다가 아무리 다문화 국가라고는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편견들도 있을 거예요. 두 학생도 직접 학교에서 경험했던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 자체가 다 이제 다뤄진다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다뤄지고 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또래 청소년들도 네. 특히 아시아인만은 아니고 많이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과 청소년 그런 문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뭔지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또 같이 한번 배워보고 또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그죠? 네, 그렇죠. 네네. 특히 동아시아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청소년으로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좋은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본인들한테 가장 나는 많은 주제를 다루고 좋은 얘기들을 나눴지만 가장 이것만큼은 좋았다,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다, 그런 주제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리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제 인상이 깊었는데요. 저희는 설문지를 선생님들께서 주셔서 그걸로 서로 무슨 문제 겪고 있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 공유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그걸 통해서 친구들과 같은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더 토론하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이랑 이 마지막 그룹 프로젝트 할 때 이 주제 선택하여 웹사이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의 각 팀원들의 이야기를 일단 다 적어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시안 친구들 인터뷰하여서 지금 무슨 문제 겪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 겪고 나갔는지를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마음의 위로도 되고 공감도 되고 그래서 되게 제가 참 힘들었던 점들이 치유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혼자만 앓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외로울 수도 네.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밖으로 좀 표현을 해서 네. 표출을 해서 이 친구도 나랑 똑같은 고민을 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면 말씀 그대로 같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위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과 또 어떤 식으로 헤쳐 나가는지도 쭉 웹사이트에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학생들끼리. 네. 그리고 우리 로이 학생 어떤 게 좋았나요? 네, 제가 좋아했던 것은요. 이제 네. 동양인들이 캐나다에서 받는 편견들입니다.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이제 동양인들이 이과를 좋아한다는, 왜냐면 이제 동양인들이 이과만 좋아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이과를 잘하죠. 뭐 잘하긴 잘하죠. 네, 맞아요. 네, 뭐 근데 그것도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수학을 못하거나 역사나 지구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문과를 예술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지는 문과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회는 계속 넌 이과를 좋아하구나라고 같이 뭉쳐버리면 굉장히 편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학교에 넣어보면요. 이제 학교에 있는 수학과 과학 선생님들, 이과 선생님들은요. 네. 이제 동양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을 이게 더 기대감이 커지고 네, 아무래도 그 기대감을 만나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제 실패한 아시아인들은 이제 좌절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네. 그들의 이제 정신적인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저만 해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로이 학생이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 애가 수학은 잘하겠지. 뭐 그런 기대치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거는 기대도 컸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반성이 되는 게 아이들에게는 사실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했겠네요. 스트레스가. 네, 그죠? 왜냐면 사람들은요 네. 원래 잘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탤런트가 이제 다른 분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딱 이과에 잘한다고 하는 거는 옳지 않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되게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인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세라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웹사이트도 제작을 했고 또 포스터를 통해서 그 본인들이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그룹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들이 있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여러 선생님들과 그와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보고 가셨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그와 관계되신 분들이 학생들이 이런 걸 겪고 나갔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간접적으로 네. 선생님들에게도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했겠어요. 네. 로이 학생은 어떤 걸 경험했나요? 네, 저는 저와 제 그룹은 포스터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아시아인들이 평상시에 겪는 편견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포스터인데요. 네. 우리 학교 곳곳에 포스터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예 수척한 학생들이 그 포스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자주 보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그리고 제 그룹 멤버들과 저도 네네. 이제 포스터 근처에서 한번 지켜봤는데 학생들이 많이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포스터가 밝았는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스터에 있는 내용이 엄청 이미 있어서 봤다고 생각하고요. 그 포스터에서 많이 배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포스터를 부착을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줌으로써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홍보 효과가 더불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또 학생들이 아직은 학생 신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사회 진출하지 않은 아직 고등학생들이 사회생활하는 게 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본인들은? 저는 일단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본분은 공부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환경이나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학생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피력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사람들에게 저희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 사회 참여는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봉사활동을 통해서는 이제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약자 같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이 겪었던 일도 한번 겪어보고 같이 한번 인생도 느껴보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감을 더 할 수도 있고요. 봉사활동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제 학교 바깥에서 하는 클럽 같은 것도 있죠. 경영 클럽이든가 아니면 또 스포츠 클럽이든가. 네. 이런 클럽에서는 지방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서 온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랑 같이 친구가 되면서 같이 일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것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세계를 더 넓게 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뭐 인간관계,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다양한 그런 교류들이 또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한 간접 경험들이 본인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캐나다 사회에서 지금 이제 두 학생 같은 그 나이 연령대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학생들이 캐나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봐온 친구들은 전부 다 영어나 공부 방면에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여기 사회에 적응하려고 정말 애들이 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본인 유학생이죠? 네, 저 유학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들 참여를 네.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고 네, 저는 제 또래 친구들과 저희 친한 친구들도 이제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교 바깥에 있는 클럽도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영 클럽에 들어갔는데요. 학교 바깥에서 하지만 이제 이 지역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토론토 같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네트워킹이 훨씬 더 잘 됐고요. 네. 이제 어떻게 더 사회적으로 앞으로 생각과 생긴새도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한 사람으로 이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잘 배웠습니다. 아, 네. 아까 사라 학생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뭐 유학생, 본인 같은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는 또 어떤 참여를 하나요? 주변에서는 리브의 테이크시 동아리나 네. 아니면 캐나다 단체에 들어가서 많이 활동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 다들 열심히 참가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 두 학생과 같은 한국 학생들이 캐나다 사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저는 한국 학생들이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거는요. 새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생각? 네, 그렇죠. 캐나다의 좋은 것 중에 한 개는요.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그 생각을 토론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한국인은 이제 한국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만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캐나다 사회에 기여를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랑 같이 합해져서 이제 캐나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더 공평하게 그리고 더 그들이 다 존중해주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유니크한 아이디어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한국인들 뭐 제가 꼭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우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또 정신 세계 자체도 그렇고 본받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수성들 뭐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캐나다 사회에 접목시켜 가지고 이게 알린다면 사실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캐나다에 와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특히 여기 프로그램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의견을 표출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는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저랑 비슷한 처지에 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커서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캐나다에 참 기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통해서 캐나다 사회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캐나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본인이 직접 체험한다는 건 뭐 직접 체험이 됐든 간접 체험이 됐든 좋은 걸 느끼면 사실은 본인들이 알아야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릴 수가 있고 또 그만큼 베풀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로이 학생이 얘기를 해줬지만은 8주라는 그 기간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다루게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 건강의 주제로 연극을 한 게 하긴 했습니다. 연극을 했다고요? 네, 근데 네네. 연극은 평상시 하는 그 연극이 아니고 프리스트림 연극이었습니다. 프리스트림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냥 무작동을 하면서 가동하지 않으면서 서 있는 건데요. 그 서 있는 그 그림이 어느 스토리를 한계를 표현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주제와 접목되는 그런 얘기들이겠어요. 네, 우리가 한 내용은요, 이제 인생의 다른 스테이지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요. 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거기 안에 들어있는 가족을 우리가 연기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재밌게 여행 가방인 척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인 척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얼굴의 감정 표현인 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제 그 중에서 한 개로 남는 게요. 이제 이 시나리오였어요. 아이가 부모님을 두고 이제 독립해서 떠나간다. 라고 할 때 이제 그 부모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진짜 그런 슬픈 표정을 해야 됐고요. 네. 그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겪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구나라는 건 실제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롤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쵸? 그 역할에 한번 자기가 되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사실 그런 거는 일반 학교에서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학교에서는 그냥 공부나 아니면 맞아요. 이제 또 그런 정신적인 건강에 있으면 그래도 그건 그냥 읽고 뭐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냥 듣는 건데 약간 이제- 아카데믹한 그런 쪽으로만. 그렇죠. 포커스가? 네, 그래서 좀 엠퍼시를 이용해서 좀 실제로 경험한다는 게 네. 좀 귀한 것 같은데 그런 이제 opportunity를 줄 수 있어서 저도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우리 사라 학생은 네, 다른 동아리와 이 동아리가 차별된 것은 일단은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자유롭게 포근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보통 한국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나 슬프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도 부모님들이 잘 동의를 하실지 잘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지나가는 다 바람이야라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가정에서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데 여기 와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거쳐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다 성장의 비탈이 되는 그런 것을 막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치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애들도 다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편안하게 잘 몇 이야기할 명 수 정도가 있던 같이 했나요? 이번에 그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네네네. 만들 때요. 마지막으로 한 4명인가 5명 정도 그러니까 소그룹 프로젝트는 네, 그 정도 속으로 되는 프로젝트를 거고요. 해가지고 더 가까이 더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것 좋은 같습니다. 친구를 또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됐겠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마음을 나눈 친구였기 때문에. 네. 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이제 8주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좋은 친구도 사귀고 또 그동안 자기 얘기도 나누면서 또 공감도 얻고 또 치유도 받고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본인의 생활에 본인한테 가장 뭔가 좀 영향을 준 변화를 준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기 와가지고 솔직히 낯선 땅이라서 솔직히 문득문득 외로웠고 그다음에 그렇겠어요.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서로 의사소통하고 서로 가까워지고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면서 잘 겪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잘 만났어요. 그죠? 네, 중요한 시기에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 로이 학생은 저는 생각의 다양성과 이제 사람의 소통하는 그런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네. 네, 이제 가치가 향상시켜진 거죠. 이제는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새로운 이민자들의 생각을 이제 알게 됐고 그들이 뭘 겪었나 이제 뭘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이제 그들을 더 오히려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2세 여기서 태어났나요?
아니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요. 엄청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났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새로운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본인과 다른 환경에 있던 다른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은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 네, 더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는 더 도와줄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뭐 내가 이제 캐나다의 사회 그 자체를 보는 어떻게 보냐 그런 게 많이 달라졌죠. 아, 그런 시각 자체도? 네, 그러면 그렇죠. 커다란 변화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뭐 너 아쉽기는 하지만 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해서 우리 지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들 그리고 또 다른 한인 학생들 본인들과 같이 그런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런 프로그램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참가함으로써 서로 공유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이러면서 자신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힘들어도 화이팅! 파이팅! 많이 하셨네요. 그럼 전 제 답변을 좀 더 작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는 여러분은 이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에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24시간을 실용적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인생에 무언가가 있어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Good luck. 그렇게. 굿럭! 아니, 맞죠? good luck 그렇게 하려고 네, 해도 알겠습니다. 되겠는데. 우리 두 학생들의 얘기처럼 항상 꿈을 잃지 말고 직접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전도 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런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바로 교육일 텐데요. 아름다운 건축물 하나가 주변 풍경을 바꾸듯이 잘 만들고 키워진 사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참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